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쇄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동욱입니다. 일단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일단 좀 궁금한 게 그 쇄신안 발표 전에 이 최고위원들하고 좀 내용은 공유가 됐던 건가요? 뭐 구체적인 큰 줄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내용 자체를 가지고 협의하거나 그러면 또 이게 또 금방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주 뭐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왜 예, 여쭤봤냐면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얘기들 가 포함된다는 것 정도만 저는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 쇄신안 보면 이제 당명 개정 이야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또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 당명 개정 문제는요. 네. 사실은 뭐 상당한 기간 전부터 당내에서 논의가 있었고, 이것을 이번 쇄신안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예. 물론 뭐 당명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 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명 개정도 필요하다는 당내 의견이 이미 오래전부터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부분을 포함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정 절차는 바로 개시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발표 나고 나서 아직 이제 오늘 최고위원 회의가 있어서 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절차에 대한 것은 당 사무처에 보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속도로 할 것인지는 추후 이제 보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던져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뜻을 묻는 절차가 중요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과정은 절차는 바로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절차가 시작이 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이제 그 당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당이 앞으로 나아갈 어떤 지향성 이런 게 담기는 게 당명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제 쇄신안에 대한 어떤 내용 점검을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거의 모든 언론이 일단 초점을 맞췄던 것은 과거와의 단절. 예를 들어서 12.3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입장을 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최고위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좀 뭐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단어의 조율과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희 당 내부에서도 여러 부류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선명한 메시지를 주장하는 여러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특정 그룹의 수장처럼 당대표가 메시지를 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제 낸 그 표현, 뭐 일부 언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쉽다라는 반응도 있고 그 반응이 물론 저희 당 내에도 있다는 것은 존중을 합니다만 당대표의 그 표현 속에는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녹여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 저는 그 고민들이 그 표현 정도로 다 함축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의견이 있다 보니까 포괄하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쇄신안을 보면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고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결국 이러면 결국은 위헌 위법한 계엄이었느냐 아니냐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법성 부분은 법원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 부분은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앵커께서 질문을 하신 것처럼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답변이다라고 하는데 사법적 절차는 사법적 절차에 맡기겠다는 뜻은 저희가 과거의 탄핵 국면에서 저희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 식의 과거로 앞으로 진행될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민주적이고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주는지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수준의 저희가 관심은 가지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맡기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 좀 더 진일보한 입장 표명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수용을 해서 탄핵 반대했던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논리라면? 저희가 헌법재판소 저희 당이 공식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그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라든지 헌법재판소에 납득하기 어려운 탄핵 심판 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대해서 저희 당이 공식적으로 이건 잘못된 판단이다. 즉 탄핵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연대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기는 예. 연대를 강조를 했는데요. 예. 자, 이기는 연대 이기기 위해서 가장 제1의 연대 대상은 어디라고 보세요, 최고 의원님? 저는 뭐 상식적으로 그 개혁신당이라고 보고요. 네. 연대라는 표현 속에 이제 저희 당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저희 당 내부의 문제입니다. 당 내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연대라는 프레임 속에서 생각을 하면 저희 당 내부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도 다 그러면 연대를 위해서 덮고 지나가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정해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가 그 절차 진행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는 것이 없고 당무감사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도 전혀 저도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개입한 적도 없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네. 또 그 이후의 과정인 윤리위원회의 절차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당 지도부가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에서부터 그분들의 회의 진행과 논의 내용, 결과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원칙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과 예. 연대는 조금 별개의 사안으로 설사 그 윤리위원회의 결론이 나고 난 다음에도 그럼 너희들이 통합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느냐 최고위원회가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나서 당원들의 또 반응을 보고 나서 논의해야 될 문제로 저희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리 문제를 좀 먼저 잠깐만 밀어놓고 개혁신당 얘기 좀 마무리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개혁신당 입장에서 본다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좀 더 명시적이고 전향적이고 좀 성찰적인 자세를 보여야 연대를 할까 말까인데 어제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나오지 않은 입장을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개혁신당 문제는 그 연대를 하더라도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거라고 하는 것이 연대라는 큰 원칙이 물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연대 조건을 향한 서로 간의 줄다리기가 굉장히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국민분들이나 언론들이 빨리 연대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선거 직전까지도 그런 줄다리기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청년 문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고 청년 세대와 연대도 강조를 했는데 혹시 이것도 개혁신당과 연결지어서 해석할 대목이 있을까요? 대목이 물론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크게 보면 지금 최근 들어서 청년 세대 20, 30대들이 저희 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호감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로 지금 확인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뼈아프게 생각하는 어떤 그 40, 50대 그 중년층들과의 거리감 이런 것들을 저희 당이 사실은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 30대 또 넓게 보면 40대 초반까지의 청년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 당의 호감도라는 것을 저희 당의 미래 자산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올려놓은 것이 청년들과 같이 간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 청년들을 상당히 저희가 공천에도 많이 비중을 할애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 그렇게 크게 보면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청년층들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도 함께 힘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밀어넣었던 윤리위원회 관련된 이야기 좀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윤리위원장의 과거 발언 입장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저는 그 세세한 것은 제가 다 모릅니다만 어떤 분들의 과거 발언이나 어떤 역사적 맥락이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정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분이 조금 치우쳐 있는 분인가라는 그 정도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윤리위원 저희 당의 윤리위원을 하시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모실 수는 저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어차피 저희 당의 외부 인사로 모시는 분들도 상당 부분은 저희 당의 역사성과 궤를 같이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 뭐 한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그 발언이 보편적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데 윤리위원회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뭐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서 먼저 지금 최고위원님의 이제 그 말씀은 김건희 씨 관련 발언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중국의 총선 개입 가능성을 인정을 하는 어떤 글도 이제 월간조선에 기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 점은 이건 정파성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 아닙니까? 중국의 총선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뭐 그분이 학자적인 양식, 왜냐하면 이분이 사이버 보안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뭐 쿠팡 문제에 중국이 개입돼 있다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중국의 침투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화웨이의 통신 장비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사이버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이분이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그 사이버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그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분의 양심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최고님 제가 그럼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주된 동기 중에 하나로 스스로 밝힌 게 부정선거 가능성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어떤 논리를 편 바가 있고 여기서 또 중국 얘기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뭐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중국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요?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중에 중국 관련 여부가 있다고요? 네네네. 그거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선거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중국이 개입했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선관위의 그러니까 선거 관리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산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요, 이 논쟁을 제가 계속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앵커님. 사이버 안보라는 문제는 우리 국익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가 외국의 어떤 그 사이버 세력에 의해서 침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구심과 의혹과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저는 사실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니 그 말씀은 얼마든지 성립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우리의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지금 사이버 문제에서 뭐 외부 세력에 의해서 해킹이라든지 침탈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방비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와 사이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이 우리 총선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니요. 그런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이 됐든 북한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우리 총선에 외국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국 정부는 왜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미국 정부에서 수입을 안 합니까? 그것이 다 미국의 공적인 시스템에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와서 정보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의구심을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인 것이고 국정원이 해야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분의 그 칼럼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우리 앵커님의 질문의 요지를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중국이 됐든 베트남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의 공적인 시스템에 외국의 장비가 침투해서 우리의 정보를 가져갈 가능성, 우리의 정보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왜 그 부분을 자꾸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거명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거는 바로 그게 이해하기 문제인 거죠. 아니 왜냐하면 상대국이 있는 건데 상대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만큼 사법적 근거를 그러니까요.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 다시 건데.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예. 그 문제 제기를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부 장관이 하면 잘못된 거죠. 네. 대한민국의 학자가 네. 자기가 연구한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나는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선거 관리에도 그 장비에 침투 가능성이 있다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쓴 글을 그게 문제 삼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중국 가서 그 중국 장비가 들어와서 우리 위험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외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분은 학자 아닙니까? 예. 근데 문제는 그 학자가 이제 공당의 중앙윤리위원장으로 됐으니까 지금 질문을 드린 별개의 문제죠. 그것은 별개의 문제고 예. 그분이 저희 당의 중앙윤리위원회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를 윤리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당의 그 당내 문제에 대한 감찰을 하시러 오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삼성에 근무하셨던 분이 저 윤리감사위원으로 들어오시면 그분이 삼성의 이익을 대변하러 들어옵니까? 저희 당의 윤리감찰하러 들어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정도 양심은 그분의 살아온 이력으로 봤을 때 믿고 저희가 기용을 하는 거죠.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요 질문만 드리고 짧게 다른 걸로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 국민의힘 당원 누군가가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면서 중국 배후론을 제기를 해서 징계 요청이 이루어졌다면 근데 지금 그 총선 중국 개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이제 글을 통해서 발표한 중앙윤리위원장이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당 당원들 중에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의심하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주당의 당원들 중에서도 여론조사 해보시면 부정선거 가능성을 이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민주당의 김어준의 음모론을 믿는 당원들이 없습니까? 그분들을 다 민주당에서 내쫓아야 됩니까? 정당의 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의 총액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가입을 하시는 거고 그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심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저희가 검증을 하고 당원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분이 설사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신문에 칼럼을 쓴 분이라고 해서 저희 당의 당원으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파쇼적인 생각입니다. 왜 정당의 당원의 양심을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의 영역에 성립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중국 개입 가능성 의견의 영역을 넘어서 팩트의 영역이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저도 흥분할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응답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근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최고위원님. 무슨 근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그런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질문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중에 어떤 분이 어떤 그 매체에다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분이 우리 당의 당원으로서 지금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요. 당원으로 자격을 아니라 징계의 공정성을 여쭤봤던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징계할 수 없죠.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 당원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일단 그러니까 최고위원님의 견해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정당의 활동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정당의 활동에 우선 당원의 자격을 논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